지금 이 순간 한국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고가 있어도 1인당 2장, 많아야 4장만 살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마트에서는 전날 들어온 봉투 물량이 3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가 갑자기 귀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던 원유와 원자재 흐름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5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과 맞물리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유가가 올랐다고 왜 쓰레기 봉투가 없어지냐고요? 기름값이랑 쓰레기 봉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 아빠의 경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라는 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이 나오고 에틸렌을 중합하면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바로 이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량제 봉투는 약 18억 장입니다. 그 18억 장 모두가 이 원료 사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프타는 어디서 올까요? 절반 가까이는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분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 해협을 막은 겁니다. 원료가 들어오지 못하니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니 봉투가 안 나옵니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는 나프타 재고는 약 10일에서 15일분입니다. 원유 재고는 60일치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수입선을 못 찾으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면 재고가 바닥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미 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여천 NCC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건 원료 부족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마트에서는 3월 23일 하루에만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사업소에서는 같은 날 하루 판매량이 평상시의 7에서 8배였습니다. 편의점 서너 곳을 돌아다녀도 허탕을 치고 재고가 있는 외곽 마트까지 원정 구매를 떠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봉투 재고가 남아있는 매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종량제 봉투 완제품 재고가 평균 3개월 이상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봉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재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동시에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해외로 내보내는 걸 막고 석유화학 공장으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정부 말대로 재고가 3개월치나 있다면 왜 편의점에서 봉투가 동나는 걸까요? 그리고 설령 이번 사태가 수습된다 해도 앞으로 나프타 가격이 뛴 만큼 봉투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질문에 답하려면 나프타가 종량제 봉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한번 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얇고 가볍습니다. 20리터짜리 한 장에 700원에서 8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사러 편의점에 가면 없습니다. 이 단순한 물건이 왜 중동 전쟁과 연결돼 있는 걸까요? 봉투의 정체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정확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줄여서 HDPE라고 부르는 소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용 종량제 봉투 약 14억 장 중 5억 2천만 장 이상이 이 HDPE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식물 봉투까지 합치면 폴리에틸렌 의존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폴리에틸렌은 어디서 옵니까? 원유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온도에 따라 여러 성분이 분리됩니다. 35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끓어오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그 자체로는 아직 원료 상태입니다. 이걸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우듯이 분해하면 탄소 구조가 쪼개지면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이 열분해 공정을 하는 시설이 바로 NCC, 나프타 분해 시설입니다. 여천 NCC,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이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프타에서 에틸렌이 추출되는 비율은 약 31%입니다. 에틸렌이 나오면 이번엔 이 기체를 다시 중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작은 분자들을 긴 사슬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폴리에틸렌입니다.
이 폴리에틸렌을 얇은 필름 형태로 압출하고 규격에 맞게 잘라 봉투로 만드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유에서 나프타가 나오고, 나프타에서 에틸렌이 나오고, 에틸렌에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고, 그 폴리에틸렌이 봉투가 됩니다. 단계가 4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첫 고리인 나프타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내 나프타 수급 구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나프타의 55%는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서 공급합니다. 나머지 45%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합니다. 그런데 이 수입분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즉, 전체 나프타의 약 4분의 1 가까이가 지금 봉쇄된 해협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를 정제할 때 나프타보다 휘발유나 경유를 더 많이 뽑으려 한다는 겁니다. 같은 원유라도 나프타로 파는 것보다 휘발유나 경유로 파는 편이 수익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유는 들어오더라도 나프타로 전환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 차질이 양쪽에서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프타를 받지 못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에틸렌 생산이 줄었고 폴리에틸렌 공급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폴리에틸렌 공급가는 톤당 약 20만 원 인상됐고, 일부 업체는 다음 달부터 최대 80만 원 추가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봉투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금 확보한 원료로는 이번 주를 넘기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원료를 들여온다 해도 평소 생산량의 60에서 70% 수준밖에 못 뽑는다는 겁니다. 나프타는 업계에서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는 것처럼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없으면 봉투가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 대란은 결국 이 공급망의 맨 앞고리가 흔들리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봉투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국제유가, 공급 차질, 그리고 환율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에서 나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프타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평소 나프타 가격은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이번 사태 이전 나프타는 톤당 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두바이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16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1달러 수준에서 이달 19일 기준 166달러 선까지 한 달도 안 돼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를 정제하는 비용도 오르고 나프타의 원가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 충격이 플라스틱 제품 전체로 전달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급 차질, 즉 물량 문제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물량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가격과 물량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나프타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 물량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여천 NCC는 나프타 물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으로 구매해 왔는데 이 경로가 막히면서 지난 3월 4일 고객사의 공급 불가항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 등도 같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프타를 구하려면 현물 시장, 즉 스팟 시장에서 급하게 물량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나프타 현물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ICIS에 따르면 3월 8일 기준 글로벌 나프타 가격은 톤당 737달러로 2월 27일에 590달러에 비해 열흘 만에 25% 급등했습니다. 여천 NCC 관계자는 전쟁 전 600달러였던 나프타가 지금은 현물로 사려면 11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그 물량마저 구하기 극히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나프타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같아도 원화가 약해지면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달에만 1,501원, 1,500원, 1,517원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내려간 겁니다. 나프타 가격이 달러로 50% 올랐고 환율이 추가로 10% 이상 높아졌다면
우리 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원화 기준 나프타 비용은 그 두 충격이 겹치는 셈입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두 충격 중 어느 하나도 오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유가 상승, 물량 차단, 환율 약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일에서 최대 3주의 단기 공급 충격만으로도 전 산업 평균 생산비는 4.2%, 제조업은 5.4% 오릅니다. 3개월 이상 충격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 산업 9.4%, 제조업은 11.8%까지 생산비가 급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충격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 물가로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단순히 봉투 가격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포장재가 들어가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봉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프타가 흔들리면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프타에서 나오는 주요 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폴리에틸렌은 종량제 봉투와 각종 비닐봉지, 위생백에 쓰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컵라면 용기, 화장품 용기, 각종 생활용품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페트병의 원료인 PET도 나프타 계열 소재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지, 생수병, 음료 페트병, 종량제 봉투, 배달 용기, 화장품 케이스, 샴푸 용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료사슬 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닐 제조업체들은 나프타 가격 급등분이 킬로그램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으로 전달됐고 다음 달에는 40만 원대 추가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페인트 업계에서는 사마 페인트가 3월 1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최소 40% 이상 인상했고 노루 페인트는 용제 제품 가격을 최대 55%까지 올렸습니다. 페인트에도 나프타 계열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세톤 가격이 2주 새 50% 올랐고 LG 생활건강이 한 해 동안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용기 등 포장재에 지출하는 금액만 5,310억 원인데 이 비용 전반이 나프타 가격 연동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식품업계로 가면 이야기는 더 직접적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지, 페트병. 이 포장재들의 원료가 모두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입니다. 농심은 계열사를 통해 2에서 3개월치 포장재 재고를 확보한 상태고 동서식품의 포장재 재고는 1에서 2개월치 수준입니다. 삼양식품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단가가 상승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재가 없으면 완제품을 만들어도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라면을 다 끓여놔도 봉지가 없으면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회용 용기와 포장 비닐은 모두 같은 원료에서 나옵니다. 경기 양평의 한 카페 사장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1000개짜리 한 박스 가격이 46,000원에서 46,9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수백 원 인상이지만 원료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이 충격이 소비자에게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수지 가격이 오르고 수지 가격이 오르면 포장재 단가가 오르고 포장재 단가가 오르면 약 3개월 뒤에 최종 납품가가 인상됩니다. 지금 3월에 나프타 가격이 이미 크게 올랐다는 것은 5월 이후 식탁과 편의점 진열대에서 체감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체는 약 2만 개, 종사자는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90% 이상이 20인 이하 영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원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를 즉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 구조상 가격 인상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4.7%가 수익성 악화를 호소했고 39.5%가 생산량 감소나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 지금 이 산업의 현실입니다. 나프타 가격 충격은 대기업보다 이런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크게 옵니다. 대기업은 재고를 미리 쌓아두거나 원가 상승을 일정 기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20인 이하 중소가공업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중동의 해협 하나가 막혔을 때 그 충격이 어디에 가장 먼저 쌓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그대로인가?
지자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건가?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25개구, 수원, 고양, 인천 각 구. 이런 기초자치단체마다 따로 조례가 있고 봉투 가격을 바꾸려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절차상 시의회나 구의회를 거쳐야 하고 주민 부담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조례를 손보지 않는 한 봉투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듯 원자재 값이 소비자 가격에 연동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봉투 가격이 안 오르니까요. 그런데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봉투 가격은 이미 처리 원가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주민 부담률은 27.2%에 불과합니다. 봉투를 팔아서 거두는 수입이 실제 쓰레기 처리 비용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지자체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봉투 가격 자체가 이미 수십 년간 현실보다 낮게 관리되어 왔다는 겁니다. 전국 231개 지자체의 20리터 봉투 평균 가격은 541원입니다. 가장 비싼 곳이 3,000원, 가장 싼 곳은 140원으로 지역 간 편차가 20배 이상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이 꼭 비싼 봉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원가나 처리량이 아닌 지자체의 정치적 판단과 역사적 관성에 따라 가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원주시가 이번에 밝힌 것처럼 봉투 가격은 단순히 원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자체는 조례를 고치지 않아 봉투 가격을 동결합니다. 그러면 봉투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 단가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와의 계약 가격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오르고 납품가는 그대로이니 돌릴수록 손해입니다. 공장을 줄이거나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줄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편의점과 마트에서 봉투가 사라집니다. 가격이 안 올랐는데 봉투가 없어지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평시에도 이 구조는 작동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 이후 봉투 가격을 동결해오다 2025년부터 연 6%씩 5년간 단계적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영광구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이 현실과 너무 오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족분은 지자체 재정이 메워왔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중동 상황, 유가, 환율에 연동됩니다. 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시장의 속도로 움직이고 하나는 행정 절차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두 속도 차이가 이번처럼 충격이 갑자기 왔을 때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원가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뛰는데 가격은 조례 개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지자체가 가격을 동결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봉투 가격은 유지됩니다. 대신 제조업체가 손해를 보고 생산을 줄이고 결국 봉투가 사라집니다.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전가되는 겁니다. 가격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품기로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한 장에서 시작해서 원유, 나프타, 플라스틱, 포장재, 생활물가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따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입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해외로 내보내는 대신 석유화학 공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알제리, 인도, 미국 등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3월 말 약 3만 톤의 스판 나프타가 여수 석화 부두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4월 하순에서 5월까지는 수급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좀 더 냉정하게 봅니다. 알제리 물량은 중국 시노팩이 대부분 선점해 놓은 상태라 장기 계약이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산 나프타는 미국의 제재 상황과 맞물려 있어 외교적 변수가 따릅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단발성 나프타는 가격과 공급 면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나프타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2에서 3개월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원료가 도착해도 생산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2016년 85.2%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산과 남미산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면서 2021년에는 59.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자 다시 7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40년 넘게 수입선 다변화가 논의됐지만 중동산 원유가 물류비가 저렴하고 국내 정유시설도 중동산 중진류 처리에 맞춰 설계돼 있어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싼 선택이 가장 취약한 선택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맥락을 알면 뉴스를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유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프타 가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원자재 가격 정보 사이트에는 나프타를 포함한 주요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공개돼 있습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주요 원료 가격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나프타 가격이 톤당 8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체의 비용 압박이 가해지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포장재 가격으로 그리고 식품과 생활용품 가격으로 이어지기까지 통상 2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이 시차를 알면 뉴스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나프타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릅니다. 두 충격이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상황에서 나프타 달러 가격이 50% 오른다면 실제 원화 기준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 두 숫자를 함께 보는 습관이 생기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장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재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모두가 일시에 봉투를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고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체감됩니다. 정부가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밝혔지만 공황적 구매가 이 재고를 유통 단계에서 묶어버립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 걱정된다면 일주일치 정도 여유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사태가 드러낸 것은 단순히 봉투 부족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이 얼마나 좁은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지입니다. 나프타 수입분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해협 하나가 막혔을 때 쓰레기 봉투부터 라면 봉지, 화장품 용기, 가전제품 부품까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 취약성은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위기 때도 같은 경로로 충격이 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뉴스를 볼 때 공황 대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갖추는 것이 이 영상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실 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